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소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소변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렇죠.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그게 다 소화 흡수되고 나면 찌꺼기가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건데, 소변은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고, 그렇죠? 너무 적게 나가도 문제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은 적당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셔야 이제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든가 신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소변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라고 하죠. 또 소변을 보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예, 요실금. 또 이제 소변이 이렇게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 볼 때 좀 아프거나 좀 뻐근하거나 오줌 소태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방광염 증상이 있겠고, 또 소변이 아예 안 나가고 막 이렇게 소변 불통 증상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소변이 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단백뇨 뭐 이런 경우 있죠. 또 소변으로 피가 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혈뇨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소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 증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걸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고 이러는 분들은 우선은 제일 흔하게는 아랫배가 차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개는 빈뇨 증상을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소변을 유난히 자주 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변 보러 다니시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 오셔서 나 불면증이야 하고 얘기를 하셔도 불면증으로 치료 안 하죠. 예, 소변을 조절해 드리면 이제 숙면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에 이제 70 되신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러셨어요. 아이고, 나는 불면증이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난 불면증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당신께서는 이제 숨도 차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안 좋으시고 입이 마르고 이러면서 끝에 가서 밤에 소변을 하룻밤에도 한 5-6번 보러 다니느라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불면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그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분은 숨이 차다 그래도 천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면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적당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소변을 자주 보면 진액이 새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입이 마르는 증상이에요. 네, 갈증이 좀 나면서 이제 입 마르는 증상. 그게 또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소변 유난히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요. 또 이쪽으로 머리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기 때문에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진액을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뇌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치매 같은 것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양방 쪽에서 보는 치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의학적으로는 머리에 진액의 공급이 충분히 안 돼도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위축이 되면서 이제 치매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치매라고 하더라도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조절해 드려도 이제 그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른 대신 할머니도 증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보니까 아주 깡마르시고 이제 이렇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그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조절하는 힘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이제 유난히 자주 보시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드렸더니 밤에 주무시는 그 시간이 이제 훨씬 길어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그 소변을 자주 보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들 중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40% 정도가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실금 어때요? 다들 아시지요, 요실금? 네. 이제 여성들이 참
불편하지만 남한테 얘기하기는 힘드는 그렇죠. 그래서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증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원하지 뜻하지 않더라도 아랫배에 힘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크게 웃거나 또 빨리 걷고 운동하고 이럴 때 아랫배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소변이 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전에 이제 4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기를 이제 셋을 낳으셨어요. 근데 셋째를 이제 늦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더 몸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몸조리를 잘 못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또 자꾸 큰일이 생겨서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기능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신 거죠. 이분은 키가 훌쩍하게 크시고 얼굴도 갸름하게 생기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렇게 조금만 서 있거나 걸음을 걸어도 밑이 빠지는 것 같은 예, 여자분들 자궁 하수 예,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이 이제 조금씩 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수돗물 소리를 들어도 소변 보고 싶으시대요. 그분은. 그러고 어떨 때는 소변이 새기도 하고. 이게 그냥 남의 얘기니까 웃을 것 같지만 본인이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병원을 가셨더니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나중에 오겠다 그러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고는 한의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아까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게 생기셨다 그랬죠.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으로는 중기가 허하다 그래서 힘이 밑으로 처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궁하수도 잘 생겨요. 그리고 이제 소변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새는 이런 증상도 잘 생기죠. 그래서 한약을 이제 기운을 이렇게 자꾸 끌어올려주고 그런 약을 써드렸더니 요실금뿐만 아니라 그 자궁 하수되는 증상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실금을 보면요, 여자분들 보면 자궁이 여기 있고 방광이 그 앞쪽에 있어요. 자궁 앞에.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아기가 이렇게 커지면 방광을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거나 또는 뭐 배에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소변 새죠. 또 어떤 경우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니까 배를 이렇게 막 쥐어짜고 눌러야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그 이제 요실금 증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 방광이 자궁의 앞에 있고 임신 출산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아기를 낳고 나서도 출산 과정에서 그 이제 방광 괄약근에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힘이 딸려지는 경우에는 요실금 증상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이제 힘이 딸려지면서 요실금이 많이 생겨요. 그럼 제가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힘이 딸려서란 얘기를 했어요. 요실금이 무슨 증상이냐? 방광을 꽉 조여주지 못해서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수술해서 될까요? 수술한다고 여기 힘이 생기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실금을 치료할 때에도 자꾸 이제 방광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힘이 생기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그 요실금 증상이 상당히 많이 생길 때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요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 또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고 체질적으로 잘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변비가 잘 생기는 분들도 방광에 자극을 줘서 또 요실금 올 수 있고요. 또는 살이 조금 쪄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아랫배 복부하고 방광에 지방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쪽으로 자극이 가니까 이제 요실금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그 요실금 증상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방광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게 이제 자극이 강한 음식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커피 같은 거, 카페인이라든가 니코틴 또 이런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능을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항진시키기 때문에 요실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 아까 이제 빈뇨는 너무 자주 소변 보는 거, 요실금은 뜻하지 않게 소변이 새 나가는 거. 그럼 소변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에 쌓여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방광에 쌓여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예. 탁한 기운이 자꾸 몸속에 쌓이니까 염증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뭐 몸속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우리의 피부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전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피부가 가려우셔서 피부과 약을 드셨는데 더 가렵고 아주 막 견딜 수 없이 빨갛게 돼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피부과 나타나기는 피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지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세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아주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원하게도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갈증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 하면요. 소변을 시원하게 빼드리는 약을 써드렸어요. 왜 그분이 갈증도 나면서 소변 못 보고 피부가 가려워졌냐 하면 몸의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자꾸 몰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갈증도 나타나고 또 이제 열이 일로 몰리면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에 있는 열을 흩어주는 그런 약을 써드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더불어서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이제 방광에 또 탁한 기운이 쌓인다. 이럴 때에는 가려움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피부병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꿎은 피부과 약 드시면 약이 상당히 독하잖아요. 위장장애 오고 또 이제 더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제가 그 안 나가는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변 증상 중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소변이 이제 탁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적당하게 찌꺼기 걸러주고 이렇게 하지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 찌꺼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같이 나가는 경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 이제 이렇게 저기 혈당 보면 그 당분이 이제 몸으로 빠져나가고 또 단백뇨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이제 저기 그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영양분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변이 이렇게 뿌옇고 탁하거나 그죠? 밀가루 풀 같이 그렇게 되거나 또는 이제 흰색이나 붉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또 그 수면에 소변 겉에가 이렇게 무슨 무지개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름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그냥 이제 뭐 염증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기능이 깨져 있구나, 조절 기능이 깨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조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개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소모성 질환이니까 영양분을 내 몸에 간직하는 힘이 약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단백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개 비위 기능이 허한 경우, 비위는 이제 소화기죠. 소화 기능이 허하고 거기에 자꾸 이제 허혈이 쌓이고 이런 경우에도 올 수가 있고 또 마음을 많이 써서 화가 쌓여도 단백뇨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진찰을 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단백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오줌 소태 혹시 겪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아이고 대답들을 많이 하시네. 예, 이것도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잘 오는 증상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지 못하게 보시는데 대개 그 방광염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방광염도 모든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하고 체력 딸리고 이런 분들한테 와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몸을 쓰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광염 증상이 올 수 있죠.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뭐 급성 방광염이다. 그러면 증상이 아주 급격해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면서 막 따갑고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열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갈증도 심하게 많이 나면서 이제 아프고 더 아프고 또 열이 하체에 쌓여 있는 경우엔 갈증은 안 나지만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안정이 안 되면서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이런 증상도 있어요.
또 만성방광염도 있죠. 만성방광염은 이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급격하지는 않지만 찔끔찔끔 봐서 심한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50번 소변을 본다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분은 아주 화장실에서 사신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도 가도 못 보고 이러니까 이분이 아주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 방광염인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방광염 걸리면 자꾸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그래서 뭐 신경성 방광염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력이 딸리면서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 오는 증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자분들은 남자분에 비해서 굉장히 자극에 민감해요. 예, 그 이제 예민하다는 얘기가 뭐 성격이 뭐가 났다, 뾰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으니까 신경 쓸 일이 요만큼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신경 쓰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신경성 방광염 걸리죠. 예, 전에 이제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강사를 하는 여자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이신데 이분은 일이 계속 쌓이고 이제 뭐 유능하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병 많이 걸려요. 무리하게 되잖아요. 이제 유능하니까 또 일도 많이 주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계속 방광염에 걸려 있으신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소변 보는 게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소변 보러 가는 게 무섭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광염 증상이 생기면 아프고 쓰리고 따갑고 그래서 비뇨기과 가면 약 이제 항생제 되게 소염제 계통의 약을 주잖아요. 염, 방광염 그래가지고 그거 잡수면 또 한 며칠은 좀 괜찮다가 또 약 안 잡수시면 또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사람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도 아주 예민하게 생긴 학생인데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때만 되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다녀서 집중을 못 한대요, 자기가. 그리고 소변 보러 가면 아프고 따갑고 쓰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도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굉장히 예민하고 과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에도 그 이제 체력을 보완해 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약을 써드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이제 방광염이 한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광염 증상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방광염 증상 말고 제가 이제 소변 적폐딱도 얘기했고, 또 소변의 불편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소변은 시원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치료되지 않고 오래가는 병들은 그분의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활습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그분이 그 치료 받으신 분이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생활 방식 이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또 똑같은 병에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하시려면 이것은 이제 뭐 치료해드리는 의사 혼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늘 자기의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자기의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변 증상 중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치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몇 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소변만 보고 치료를 해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이분의 그 생활 같은 것도 어떻게 바로 잡으셔야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해소가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약을 써드렸고요. 예, 이제 여기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요? 예, 먼저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염 수술을 최근에 2번을 했어요. 네. 근데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제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럼 증상이 어떠세요, 지금 비염 증상이? 늘 이제 한쪽 코가 막혀 네. 있다거나 이제 네네.
보니까 코막힘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재채기, 코막힘 이런 거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계절하고는 상관없으시고요. 예, 지금은 이제 계속 예, 그러시고.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그러면 것 같아요. 수술하신 거는 코 속에 뭐 이렇게 살이 자라나 있어서 하신 건가요? 뭘 수술하신 건가요? 우선 그 콧살 제거한다고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셔갖고 수술을 그러세요. 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맥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네, 손 보시고요. 이게 처음 불편하신 게 몇 년 되셨어요? 불편을 느낀 거는 작년 5월. 그러셨어요. 지금도 살짝 감기기가 있는 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늘 감기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 느끼기가 쉽죠. 지금도 이제 맥이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우선 코에 어떤 증상이 왔다고 해도 코만 쳐다보고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코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곳에 연결돼서 이제 코의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소화기가 안 좋아도 올 수가 있고 폐 기능이 안 좋아도 올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맥을 보니까 이제 늘 감기가 들어 있는 것 같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감기기가 있는 맥이 나와요. 이분은 찬데 손상되기 쉬운 체질이세요. 찬 기운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에어컨, 선풍기, 또 찬바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런 걸 쏘이면은 금방 감기가 들고 이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위장 상태가 위에 열이 많이 쌓이기 쉬운 그런 상태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잘 드시죠. 예, 입맛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잡수시면 위에 이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한계가 조금 더 드시면 위에 열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코 속에 제가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아마 비치를 수술하셨을 거예요. 코 속에 살이 자라나는 걸 수술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비치라고 해서 비치라고 하는데 코 속에 이렇게 살덩어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요거는 이제 위에 열이 많은 경우 또 폐에 열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폐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땐 이분은 위에 열이 많이 쌓여서 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해도 조금 있으면 또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위를 치료를 해야 돼요. 위. 그렇죠. 원천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맥을 보니까 잡수는 거는 잘 드실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화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에 속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잘 받으시고 그죠? 그러다 보면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위에도 열이 많이 쌓여 있고 이분 성향도 화해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에 이제 살이 자라나는 걸로 생기죠. 어떤 사람은 뭐 두통이 오건 눈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코 쪽으로 온 거고 또 그 찬데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찬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찬 바람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이거는 병원에서 자꾸 수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수술해도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위에 열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한약을 좀 드시든지 이렇게 치료하시고 생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이제 요게 위를 우리 쉽게 설명 밥통이잖아요. 밥통. 밥통에 밥이 들어가면 요게 이제 적당하게 잘 삭혀야 영양분을 빼서 쓰고 찌꺼기 빼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장 기능이 이제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요. 열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 오르거나 이런 거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올 수 있는 분이거든요. 혹시 속 쓰리거나 이런 때는 없으세요? 네, 수술과 동시에 수술 후에 굉장히 그걸 심하게 느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그 코에 문제가 왔어도 이분은 이제 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 되셨고요. 네, 또 다른 분 누구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아, 선생님 저는요. 네. 이 저기 어깨가 아프면서 네. 등이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좀 힘이 들고요. 네. 이 손발이 좀 차가워요. 아, 예. 그리고 발이 여름에도 네. 에어컨 바람 쐬면 좀 출 때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오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손발 저기 차가운 거는 좀 오래됐고요. 네. 이 등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힘드시고. 그러면서 아파요. 네, 등이 아프시고요. 네. 제가 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힘 빼시고요. 원래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손발도 이제 이렇게 차기가 쉬우신 거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후반. 아, 그러세요? 네. 네. 힘 빼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제가 연세를 물어봤는데 그 원래도 아랫배가 찬 편이시라 손발이 차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아랫배가 차다는 의미는 제가 이제 좀 우습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배꼽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하가 여기가 이제 차다는 얘기는 허리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일로 열은 몰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차면서 그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이 위쪽으로 손발로 따뜻한 기운을 잘 퍼뜨려주기 힘들고 나이가 드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더 차지니까 아까도 에어컨 네. 같은 거 쏘이면은 발이 네. 시리다 그러고 네, 그러셨거든요. 네. 나이도 중요해요. 50대 후반이시라는 얘기는 네. 기능이 활성화되기 힘든 그런 연세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남녀노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나이도 중요하게 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긴장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 지나치게 뭐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시는 건 있어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러죠. 네. 등이 아프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비장 기능이 허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힘드시다가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면 이제 조금 몸이 풀리고 아마 네, 그러실 그래요. 거예요. 네. 비장 기능이 허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쉽게 설명해서 시동이 좀 늦게 걸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노후되시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한 말씀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젊으셨을 때도 좀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분은 기능 자체가 빨리 활성화되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하게 허하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네. 선천적으로.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분은 빨딱 이렇게 일어나는 분이 있고 네. 아주 일어나기 힘들어서 억지로 일어났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때서야 네, 예, 네. 기운이 괜찮아. 나고 그거는 선천적으로 비장 기능을 허하게 타고나셨고 소화 기능이 네.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으신 거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일을 하실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머리가 늘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무슨 성격 맞추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등이 아프시다, 또 이제 뭐 발이 시리시다, 또 이런 것들, 네. 또 어깨도 생각이 많은 분들은 여기 잘 굳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쪽도 뻐근하게 아프신 거고. 그러니까 오는 병들은 다 올 수 있는 병이 오는 거예요. 네. 엉뚱한 병 오는 거 아니고요. 예, 사람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체질이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네. 이렇게 딱 이제 맥을 보고 그분의 생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분은 병이 이쪽 길로 가겠군요. 이분은 이렇게 그걸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제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맥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해드리는 거고 네. 요새는 보니까 또 양방에서도 체질이라는 말을 또 조금 쓰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랑은 좀 뭐 다른 관점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활하실 때 네. 체력을 좀 보완하시기는 하셔야 되고 네. 뭐든지 그냥 좀 대충 하려고 해보세요. 쉽지는 네, 않으실 거예요. 네. 이제 원래 평생 살아오신 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오래된 치료되지 못하는 병은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고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네. 치료를 해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병이 안 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조금씩 좀 저녁은 적게 드시도록 하고요. 네. 입에선 잘 당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과식폭식하기 쉬우셔요. 소화 기능은 약한데 자꾸 이제 그러기 쉬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급적이면 또 치료를 한번 하셔서 이렇게 보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기름칠해서 잘 움직이실 수 있게 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어느 분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요. 네. 저는요 감기가 오거나 뭐 두통이거나 몸이 아플 때 네. 통증이 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많이 아파요. 그리고 네네. 또 작년 10월엔 제가 오른쪽 발을 다쳤었거든요. 네.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혹시 또 그런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있죠. 가끔 이 통증이 아직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좀 약간 높은 곳 신고 가다 이렇게 아, 삐끗했다- 삐끗하셨어요? 예. 아, 근데 그때 좀 침 치료 잘 안 하셨는가 봐요. 하긴 좀 했는데 이렇게 좀 네.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시고 지금 그러면 통증이 우측으로 많이 오시고 예, 주로 이제 아프면은 오른쪽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네네. 통증이. 예.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병이 오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우측으로만 올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 네, 왼손 주시고요. 네, 되셨고요. 저기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 아, 그러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 이제 일단은 이분도 어떤 틀을 가지고 계시냐면 뭐든지 아주 완벽해야지 속이 편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가 허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기도 있고 혈이 있고 기, 혈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 혈. 우리가 이제 증상이 왼쪽으로 오느냐 오른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도 그걸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인지 또는 뭐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책임감도 아주 강하고 마음이 착해서 내가 할 일은 꼭 해야 되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싫고 내가 피해 받는 것도 싫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가 우울하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가 뭉치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죠? 긴장도 잘하시고 마음도 여림이어서 상처도 잘 받고 이러는 분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맥을 보니까 이 위쪽으로 열이 좀 오르고 있으신 네. 편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네. 열이 살짝 오를 네. 때도 있고 좀 내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기를 많이 이제 보충을 해주되 돌려줘야 돼요. 여자분들은 뭉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이제 대개 여자분들은 뭐 예민하다, 뭐 저기 이렇게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기라는 거는 이제 화에 싹이 되는데 이 화가 뭉치면은 그 어떤 여기 가슴 있는 데도 답답하거나 이런 게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이 상체로도 열이 많이 오를 뿐더러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쉬거나 목 있는 데도 또 가래 걸린 것 같이 갑갑해서 말할 때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 그런 증상 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들도 여기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그러시고 이분 이렇게 잘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 화가 잘 뭉치시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가 여기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증상이 왼쪽보다는 우측으로 올 성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오더라도 그리고 참 묘한 게 다쳐도요 자기의 약한 쪽으로 다쳐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때에도 그분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오른쪽 발을 이렇게 삐끗하셨다. 그런데 그때 이제 치료를 좀 쭉 잘 하셔서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때 치료가 완전히 안 되면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쪽이 아파요. 뻐근하고. 네. 그리고 쉽게 잘 삐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혹시 다치시면 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렇게 침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뼈 쓸 때는 물리 치료보다는 침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들은 삐끗하면은 그냥 한 며칠 가다가 이렇게 단일만 하시면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거 뿌리를 뽑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좋으세요. 나중에. 예, 그런 게 되시고 제가 대답이 되셨어요? 네, 네, 질문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 펼치는 운동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좀 허리하고 어깨가 아프면서요. 다리 있는 데가요. 네, 뭐를 저리다 그러나 아, 이렇게 땡기듯이 이렇게 그 종아리 있는 데가요. 예, 예. 왼쪽으로요. 예, 예. 네, 어깨하고 예, 허리, 예. 그다음에 다리, 종아리 이렇게 예. 당기고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그 오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한 3, 4년 된 것 아, 같아요. 오래 되셨네요. 예.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빼시고. 네, 이쪽 보시고요. 예, 그러시고 지금 허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자고 들어놓을 때 일어나면요, 막 아, 허리보다는 요 다리 있는 데가 더 땡기면서 아픈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분은 조금 아까는 오른쪽으로 증상이 많이 오셨고 이분은 이제 왼쪽으로 증상이 지금 쭉 있으시고 다르죠. 생긴 모습도 전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얼굴이 약간 각이져 있으세요. 이분은 동그스름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아까 기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쪽 편의 분은 주로 우측으로 증상이 오기 쉽고요. 이쪽 편의 분은 좌측으로 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셔도 음혈이 부족해서 이제 허리가 불편하신 거고, 그다음에 종아리나 다리가 이렇게 당기고 아프셔도 혈이 부족하거나 혈이 잘 돌지 못해서 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신 분은 기가 잘 돌지 못해서 오는 거고, 이분은 혈이 잘 돌지 못해서 오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도 뭐 아프기는 똑같이 어깨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 이렇게 하셔도 처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도. 그리고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러기 쉬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좀 그런 편이시죠. 맥을 보니까 이렇게 가슴도 좀 이렇게 화가 쌓여 있어서 두근두근하고 놀래고 이제 이런 것도 잘 있으시고 또 늘 뭔가 걱정거리가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드린다 그러면 이제 보혈을 하면서 화를 흩는 처방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치료를 해드린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기를 보충을 하면서 흩어주는 화를 흩어주는 이런 처방을 해드리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요,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요, 네. 손하고 발이요, 네. 잘 이렇게 들러붙어요. 아, 이제 쥐가 나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혈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데 예. 그럴 때에도 그 원인은 이제 이쪽 왼쪽으로 더 그러시다는 얘기는 피를 보충하면서 혈이 잘 돌도록 해줘야 이런 게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쥐가 나는 것 같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아랫배가 좀 찬편에 속하시거든요. 항상 여름에도 덮고 자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항상, 서늘하셔서. 배는 항상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단,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차단 얘기는 전체적으로 잘 돌려주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차다는 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겨울엔 다 이렇게 움츠려 들잖아요. 여름 되면 다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차면은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다는 얘기거든.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행이 어떻게 또 이렇게 대비되는 두 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뭐 요통이 왔건 뭐 몸살이 났건 이제 여기저기 쑤시는 증상이 왔건 간에 어떻더라도 그분이 어느 쪽 길을
어느 노선을 걷는 분이냐에 따라서 처병은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그 화가 잘 쌓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혈을 하셔야 물고기가 물이 충분한 데 있으면 잘 편안하게 헤엄쳐 다녀요. 근데 어항에 물이 조금 있는데 물고기 어떻게 다니겠어요? 힘들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드렸고요. 예, 우리가 항상 병이 나는 거는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지만 이제 자꾸 무단히 노력을 해야죠. 부단히. 예, 그래서 건강한 생활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